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역시 오늘 수업을 진행할 육명파워 유형 고등수학 상이라는 교재의 저자 이주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3단원 도형의 방정식의 마지막 단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자, 네 번째 단원 도형의 이동이고요. 자, 문제는 1336번부터 1448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1번부터 16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 내용 설명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점의 평행이동. 자, 점 P,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 P'는 P''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표현을 한다 라는 얘기죠. 자, 이건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점을 이동한 건데 점을 A만큼 B만큼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존의 XY 값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이제 이동한 점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밑에 예시를 볼까요? 자, 점 2, 마이너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원래 점의 X값 2에다가 이동한 만큼, 즉 마이너스 4만큼 더해주고요. 마찬가지로 Y값도 원래 값 마이너스 1에다가 이동한 만큼이 3이니까 플러스 3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동한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2, 2 이런 식으로 그냥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 같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넘어가면 자,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는 도형의 평행이동입니다. 도형. 자, 방정식 fx, y는 0으로 나타내어지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 빼기 a, y 빼기 b를 넣어서 표현을 한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점이랑 다르죠? 점은 어땠습니까? 점은 이동한 만큼 뭐 해줬다? 더해줬죠. A만큼 이동하고 B만큼 이동했으면 이게 더해줘서 얘가 바로 평행 이동한 점이 되는 거였는데 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A가 되는 거고요.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그럼 Y 대신에 Y 빼기 B. 자, 요걸 넣는 형태로 해서 도형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자, 여기 밑에 증명을 해놓은 거 봅시다. 자, 이 도형 위에, 당연히 도형 위에는 임의의 점이 있겠죠. 임의의 점. 도형 위에는 임의의 점이 있을 거야. 그 도형을 구성하는 점. 자, 그 점 P,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P', X', Y'라고 하면 이 X'는 어떻게 되냐? 원래 값 X에다가 이동한 만큼 더해지는 형태. 왜? 얘는 점이니까. 점은 무조건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 마찬가지로 y 좌표는 y 플러스 b로 표현될까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형태를 이동하기 전의 점의 형태, 즉 x에 관해서 정리하게 되면 x는 이동한 후의 거에다가 빼기 a, y는 이동한 후의 점의 y 좌표에다 빼기 b. 이런 형태 표현이 된다고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항하면 되니까, 플러스 a를 이항하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b를 이항하면 되니까. 자, 이때 점 px, y는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위의 점이므로 이 fxy 자리에다가 뭘 넣을 수 있다? 이 xy 값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y 값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fx 빼기 a, y 빼기 b.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때 이 x y 뭐냐? x y 는 누구 위의 점? 이러한 형태의 위의 점이다. 즉 x 자리에다가 x' 넣고 y 자리에다가 y' 넣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어떤 점이? 요 이동한 후 x', y' 들어갈 수 있는 식의 형태가 이런 식이 되는구나 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내용만 얘기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왜 도형은 이동한 만큼 빼는 걸로 표현하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원래 도형이 y는 x제곱이 있었다 치자. y는 x제곱. 자, 내가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럼 누가 꼭지점? 이 0. 꼭지점 0,0이었던 게 3,1로 바뀌는 거죠. 0,0이었던 게 3,1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식, 평행 이동한 식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겠냐?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느냐? 자, 이 말대로 하게 되면 x 대신에 x 빼기 a, 이동한 만큼 빼는 형태. y 대신에 y 빼기 b, 이동한 만큼 빼는 형태를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x 자리에는 x 빼기 3. 이렇게. y 자리에는 y 빼기 1을 넣어야 되겠죠. 1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원래 이랬던 식이. 자,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궁금했던 게 그거죠. 왜 이동한 만큼 빼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이동한 만큼 더해지는 형태거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x에다 뭘 넣게 되면? 3을 넣게 되면 이 뒤에는 빼기 3. 즉, 이동한 만큼 빼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이 빠지면서 뭐가 된다? 결과적으로 0이 되죠. 1도 마찬가지죠. 1 넣게 되면 뭐가 됩니까? 1 빼기는 얼마? 역시 0이 되죠. 이동한 만큼 뺐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00해서 식이 만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도형을 식을 나타낼 때는 왜 빼는 걸 표현하냐? 왜냐하면 이 위의 점들이 이동한 만큼 더해지는 걸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더해진 걸 다시 빼는 걸로 표현해줘야 식적으로는 맞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나? 안 되나? 점이 이동한 만큼 더해지니까 우리가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그럼 이동한 만큼 빼야 식이 말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동한 만큼 빼는 걸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식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동한 만큼 더해진 걸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운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 점은 이동한 만큼 더해주는 거고 식은 즉 방정식은 이동한 만큼 빼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약간 암기하듯이 외우면 되겠죠. 자,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넘어가면 자, 세 번째, 점의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이란 거는 어떤 도형을 주어진 점 또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뭔가 이렇게 반사시키듯이 대칭시킨 도형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점 x, y를 x축, y축 원점 및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이거 그림만 봐도 바로 이해될 거예요. 자, 여기 원래 x, y라는 점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을 x축 기준으로 반대편 넘긴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 점은 그냥 반대, 이쪽으로 바로 넘긴 거니까 x 값은 변화가 없고요. 대신 요랬던 y 값이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y,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자, 다시 얘기하면 x축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누구 부호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알겠죠? 뭐 그림만 봐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원래 x, y였던 점을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자. 자, 그럼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니까 당연히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때 내가 지금 그림에 표시해놨지만 요 거리랑 요 거리는 당연히 같겠죠. 길이는, 거리. 자, 그러면 얘는 딱 보면 알겠지만 높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y값은 그대로 y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만 여기 있던 x값이 이쪽 반대편 넘어갔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자, 결국 누구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 x값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 자, 원점. 0,0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자, 여기 있던 점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 자, 그런데, 당연히 거리가 같고요. 반대편에 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던 x값은 똑같이 x값인데 부호가 반대. y값도 부호가 반대. 이런 형태를 만드셔야 된다. 이건 약간 애매할 수가 있죠. 왜 XY 부호가 동시에 바뀌어야 되지? 자, 대칭 이동.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정 가운데 있는 점이 뭐가 된다? 원점이 돼야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중점이 되죠. 중점.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원점이다. 자, 그럼 중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중점은 2분의 두 점의 x값끼리 더한 거, 콤마 2분의 두 점의 y값끼리 더한 거. 자, 근데 한 녀석이 x면은 나머지 한 녀석이 뭐가 돼야?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고, 한 녀석이 y가 되면 나머지 한 녀석이 마이너스 y가 돼야, 이렇게 돼야 중점, 이 두 녀석의 중점이 0,0이 될 수 있겠죠. 즉 원점.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싹 다 반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두 점의 정 가운데, 즉 중점이 원점, 즉 0,0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내용. 자,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이 점, x, y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저기 이렇게 반대편 뒤집으면, 자, 어떻게 뒤집는지는 뻔히 보이죠? 수직되게. 항상 직선을 기준으로 뒤집는다는 얘기는 그 직선에 수직되게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수직되게 이동하면서 거리는 서로 이렇게 같아지는 형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y, x. 즉, x랑 y 위치에서 바뀐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뭐 밑에 내가 증명해 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자, 여기 x, y가 있다. 자, 얘를 요렇게 대칭 이동하겠다. 자, 그럼 얘를 일단 모르니까 x 다시, y 다시라고 표현할까?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쓸 수 있는 거. 이 두 점의 무슨 점? 중점. 가운데 점이 당연히 이 y는 x라는 직선 위의 점이겠죠. 왜냐면 거리가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의 중점을 구해봅시다. 중점. 즉 2분의 x값끼리 더한 거, 그 다음에 2분의 y값끼리 더한 거. 자, 이게 바로 중점이죠. 근데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직선 위에. 그러면 이 직선식이 만족한다는 얘기죠. 즉 얘랑 어떻다? 같아야 되겠죠.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y 값이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식이 뭐다? 이 두 개가 같다. 얘랑 같다. 그 말인즉슨 둘 다 분모는 2니까 분자가 같아야 된다. 즉 x 플러스 x 다시는 y 플러스 y 다시랑 같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증명이 되고요. 알겠죠? 이제 두 번째, 요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요 y는 x랑 뭐가 됩니까? 수직이 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직선의 방식 얘기할 때. 두 직선의 수직이란 거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보면 x의 변화량 x 빼기 x 다시 분의 y의 변화량 y 빼기 y 다시, 이게 바로 요 두 점으로 만든 직선의 기울기죠. 자, 그럼 얘랑 뭐 곱한 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x 앞에 1이 있으니까 곱하기 1.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이양해보면 어차피 곱하기 1은 의미가 없고요. 양변에 뭘 곱하게 되면 x 빼기 x 다시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마저 풀어볼까? 좀 보기 좋게. 어떻게 해야 보기 좋지? 그 양변을 그냥 풀게. 얘를 일단 왼쪽 넘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다시.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에 y 빼기 y 다시 이렇게 표현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이쪽에 표현한 거야. 알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식이고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뭐 연립을 하자는 얘기죠. 연립을. 자, 이 두 식을 뭐 해줄까? 두 식을 한번 더 해볼까요? 이 두 식을 더 해볼까? 왼쪽 거 왼쪽 거끼리, 오른쪽 거 오른쪽 끼리 더 해보자. 자, 그럼 왼쪽 거 두 개 더하게 되면 x랑 x, 마이너스 x 사라지고요. x 다시 더하기 x 다시니까 2x 다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y 플러스 y 다시랑 y 빼기 y 다시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y 다시가 사라지죠? 대신 이 y가 몇 개? 두 개니까 2y. 그럼 결론적으로 x 다시는 뭐랑 같다? y랑 같다. 근데 내가 x 다시를 뭐로 설정했죠? 이 x, y를 이 직선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요 점의 x 값으로 설정했죠? 근데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다? 얘가 y가 되는 거죠. y.
자, 요번에 요 두 식을 뺄게요. 두 식을 뺄게요. 자, 그럼 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에서 이걸 빼게 되면은 x 빼기 x, x 빼기 마이너스 x니까 2x, x-x 빼면 없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에서 y 빼면 없어질 거고요. y-에서 y- 빼기 y-를 빼게 되면 플러스 바뀌니까 2y-.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y-는 뭐랑 같다? x랑 같다. 그래서 이 y-는 x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 y였던 건 뭐가 된다? y, x. 즉, x, y 즉 바뀌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뭐 숫자로 예를 들면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점이 뭐였으면? 이 점이 1,2였으면 1,2였으면 대칭 이동한 이 점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점은 x값이 그 전에 y값 y값이 그 전에 이동하기 전에 x값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y는 x 기준 대칭 이동하게 되면 즉 x, y가 서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넘어가고요. 자, 요게 네 번째 도형의 대칭 이동입니다. 도형. 자, 도형은 보통 기본적으로 f, x, y는 0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 도형,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밑에 설명이 아까 점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랬던 f, x, y가 요랬던 녀석을 x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x축 기준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x축의 반대편에 이렇게 그림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식은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 여기 있던 점들이 이 도형을 나타낸 점들이 전부 다 이 밑에 이 빨간색의 점들로 바뀐 거죠? 그럼 이 점들을 비교해보면 뭐가 바뀐 거냐? 여기도 표현했지만 원래 x, y였던 점이 밑으로 갔으니까 x, y로 바뀐다. 즉 점의 누구가 y 값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역시 식 자체도 y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는 형태. 즉 f, x, y y 부호가 반대 바뀌는 형태 돼야 된다는 거야.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점이랑 똑같죠? 점도 아까 y 부호가 바뀌었었죠. 똑같은 겁니다. 점이랑. 뭐 어차피 도형 자체가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자, 그러면은 원래 fx, y가 이런 곡선이었다. 그 얘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y축 기준은 이렇게 마치 데칼코마니 그린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에 이동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은 역시 뭐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떤 fx, y는 0 이 도형의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여기 있던 점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죠. 이쪽으로. 자, 그러면 뭐가 바뀐 겁니까? y 값은 변화가 없지만 원래 여기 있던 x 값이 여기로. 즉 x의 부호가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f-x, y로 표현해야 된다. 바뀐 녀석은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하게 되면 원래 fx, y가 이거였다.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뒤집은 거니까 요게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자, 그럼 역시 이 fx, y 위에 있던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x, y였던 점이 뭐로 바뀌는 거다? -x, -y로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점의 대칭 이동에서 봤듯이. 자, 그럼 역시 식 자체도 x, y 부호가 싹 다 바뀐 형태. 즉 f-x, -y 이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점의 대칭 이동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원래 f(x, y가 이런 그래프였다. 자, 얘를 이 직선 y는 x 기준으로 뒤집으면 어떤 형태? 요렇게 뒤집힐 것 같다. 이게 이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접해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이 fx, y는 0 위에 있던 위에 있던 어떤 점 x, y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얘가 y는 x 기준으로 뒤집히면은 이쪽 편에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점의 대칭 이동에서 배웠죠. y는 x 기준으로 뒤집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x, y였던 거는 y, x 된다고 배웠죠. 즉 x랑 y 위치가 바뀐다고 배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점을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도형 자체의 식은 어떻게 된다? 똑같이 x, y 위치가 바뀐 형태의 식. 즉 f, y, x는 0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x, y는 0이었는데 그래서 x, y 위치를 이렇게 싹 바꾼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의 평행 이동과 똑같이 점의 대칭 이동과 똑같이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예시 들어온 거 보면 더 잘 알 텐데, 자, y는 2x 빼기 1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누구 보고 바뀐다? y 보고. 그래서 y였던 게 마이너스 y로 바뀌어야 된다. 나머지는 그대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y축에 평이동하게 되면 누구 보고 바뀌어야 된다? x 보고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x만 마이너스 x 바꾸게 되면 이런 형태식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녀석 원점 대칭. 원점 대칭하면 x, y 보고 싹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식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x, y가 싹 다 바뀌어야 되니까 y 자리에 있던 거는 x가 되고 x 자리에 있던 거는 y가 되는 이런 형태의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점이랑 도형이랑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5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만 좀 내용을 따로 앞에 선 기준이랑 좀 다르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자, 점 P, x, y를 어떠한 한 점, a, b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 즉 x-, y-라 하면은 자, 이때 점 a, b는 선분 P, P-중점이다. 자, 그림 보면 알겠죠? 이 점 P를 요 점 a, b를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넘긴 거죠. 얘를 기준 반대편에 이 거리가 똑같아지도록 이렇게 넘긴 거. 자, 이때 이 가운데 어떤 기준점 역할을 하는 녀석은 이 양쪽에 있는 넘기기 전과 넘긴 후 두 점의 무슨 점? 중점이다. 그림만 봐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2분의 넘기기 전과 넘긴 후 더한 거, 즉 중점을 구하는 거죠. 저 역시 2분의 y 플러스 y 다시, 저 역시 두 점이 중점의 y값, 그게 바로 a, b, 즉 어떤 점을 기준점이 되는 녀석, 즉 a, b가 된다. 자, 그러면 따라서 x-는 뭐가 되고요? x-는 2a 빼기 x. 아, 얘랑 a랑 같다 해서 나온 형태입니다. 얘가 a랑 같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y-는 뭐랑 같다? 2b 빼기 y랑 같다. 역시 얘랑 b가 같다. 여기서 나온 형태식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 P, x, y를 점 A, B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을 P-. 근데 우리가 앞에 P-를 뭐로 잡았죠? P-를 x-, y- 잡았죠. 근데 지금 밑에서 내가 뭘 구했냐면 x-는 이거고 y-는 이걸 잡았으니까 x-, y- 자리에다 얘를 넣게 되면은 이 P-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2a 빼기 x, 그 다음에 2b 빼기 y 형태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도형 f, x, y는 0을 역시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원이 있으면 이 원을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거든. 요러한 도형을 나타내는 녀석은 식이 어떻게 되냐? 똑같이 f 2a 빼기 x, 2b 빼기 y는 0. 어차피 도형도 결과적으로 그 위에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점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뭐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뭐 증명은 똑같습니다. 약간 귀찮으니까 밑에 내가 증명해 놓은 거 이거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쓰려니까 조금 귀찮네. 자, 점 P, x, y를 점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 x-, y- 하면은 자, 점 AB는 두 선분 P, P-의 중점. 아까 얘기했죠? P를 이 점 A, B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 P-가 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거리랑 같다. 그래서 얘가 P랑 P-의 중점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2a 빼기 x, y-는 2b 빼기 y.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도형도 기본적으로 x, y는 0으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x 자리, y 자리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x랑 y 자리는 얘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앞에서 구해놨고요. 그쵸? 자, 그래서 x, y 자리에다 얘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때 이 식은 뭘 만족하는 함수식이다? 이 함수식 안에는 x-랑 y-가 들어있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x-랑 y-가 하는 식이 된다는 얘기야.
x 다시 y 다시. 근데 그 x 다시 y 다시가 뭐냐면은 이 평행 이동한, 즉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 요 점을 나타내는 거죠. p 다시. 그러니까 즉 이 이동된 후의 점을 나타내는 도형의 식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x 다시 y 다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행 이동한 후의 식은 요렇게 점이랑 똑같이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점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 어차피 도형 자체도 점이 구성돼서 만들어진 게 도형이니까. 자,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예시를 좀 볼까요? 내용이 사실 너무 별거 없어가지고. 자, 점 2,-3을 요 점 -1,2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 즉 무슨 말이냐? 여기 2,-3이 있고요. 얘를 누구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다? -1,2. 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했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편에. 그럼 요 거리는 같을 거고요.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얘를. 요거 모르니까 일단 A, B.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으니까 요 거리는 요 거리는 같다. 즉,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점? 중점이 얘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랑 이거 더한 거. 2 플러스 A에 나누기 2 한 거. 마찬가지로 -3이랑 B를 더한 거에 나누기 2. 이게 바로 중점이죠? 이 중점이 누가 돼야 된다? 이 가운데. 즉 -1,2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A, B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A가 뭐랑 같으니까? -1이랑 같으니까 양변에 2 곱하고 2를 넘기면 A는 얼마? A는 -4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2분의 -3 플러스 B가 2가 돼야 되니까 양변 2를 곱하면 4고 그러면 B는 7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A는 -4, B는 7. 자, 하지만 밑에 내가 예시 푸는 거 보면 어떻게 풀어놨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이동된 후의 점은 2A 빼기 X. 자, 여기서 A 역할하는 거는 바로 이 기준, 대칭의 기준이 된 녀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녀석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뭘 빼자? 이동하기 전의 점 2를 빼자. 그러면 -2 빼기 2가 돼서 역시 똑같이 -4 똑같이 나옵니다. 2A 빼기 X를 하게 되면. 자, 근데 아직까지 너희들이 저 표현이 되게 익숙하지 않을 거야. 2A 빼기 X가 P 다시 이동한 후의 점 또는 F 다시 얘가 2A 빼기 X 2B 빼기 Y 역시 2A 빼기 X 2B 빼기 Y. 자, 이 표현이 되게 익숙하지가 않을 건데 뭐 알면 좋아요. 왜냐면 이 내용이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 가끔씩 문제 풀다 보면 함수식이 F 4 빼기 X, 2 빼기 Y는 0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 딱 보자마자 그럼 이 녀석은 원래 어떻게 된 녀석을 F, X, Y였던 녀석을 어떻게 대칭 이동한 거다? 4가 2의 역할. 그러면 A는 얼마? A는 2겠죠. 그 다음에 2B가 2가 되니까 B는 얼마? 1. 그래서 원래 F, X, Y였던 0 열했던 그래프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2,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된 게 바로 이 녀석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가끔씩 모의고사에서 이런 스타일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식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그럼 너희들 이걸 딱 보자마자 얘가 원래 요랬던 녀석을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거구나 라고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래야 문제를 쉽게 애초에 그렇게 캐치를 해야 문제가 풀리도록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표현 2A 빼기 X, 2B 빼기 Y 요 표현을 좀 잘 기억하면 좋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대칭일 때? 점 대칭일 때. 알겠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점 P, X, Y라는 점 P를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 다시 즉 X 다시, Y 다시라 하면은
다음 조건들이 성립한다. 첫 번째, 중점 조건. 자, 저 그림 봐도 알겠죠? 자, 요 점을, 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 오겠죠. P'가. 그러면 당연히 P랑 P'의 무슨 점? 중점이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 P' 중점. 즉, 2분의 X 더하기 X' 2분의 Y 더하기 Y'. 중점의 XY 좌표. 자, 이 녀석이 당연히 누구 위에 있다? 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즉, 이 직선의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얘를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Y 자리에다가 이 중점의 Y 좌표, 얘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근데 이것만으로는 보통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써야 될 내용이 있어. 그 한 가지 더 써야 될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수직 조건입니다. 수직 조건.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점 P랑 P'를 연결해서 만든 요 직선이랑 요 직선, 대칭의 중심이 되는 요 직선, 대칭 축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이 녀석은 서로 뭐가 된다? 당연히 수직이 되겠죠, 수직.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P, P'란 직선 L은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다. 자, 수직이면 우리가 뭘 쓸 수 있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1이라는 걸 쓸 수 있죠. 그래서 X 빼기 X' 분의 Y 빼기 Y'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요 두 점 연결해서 만든 이 직선의 기울기죠. X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자, 그래서 저 기울기랑 원래 요 직선의 기울기. Y는 AX 플러스 B니까 기울기가 A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뭐다? -1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약간 내가 문제 풀어보면 왜 이 두 가지 내용 다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밑에 예시를 보면 점 -2,5를 직선 y는 2x 빼기 1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a, b라 하면 자,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그림이냐면 아마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직선이 y는 2x 빼기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 -2,5가 있고요. 얘를 여기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점. 요 점을 a, b로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서까지 거리랑 여기서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고요. 수직이 돼야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뭘 쓸 수 있다? 중점. 이 두 점의 무슨 점? 중점은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있다. 근데 여기란 거는 이 직선 위에 있다. 자, 그러면 두 녀석의 중점을 구해보면 여기 있죠. 2분의 -2랑 a 더한 거, 2분의 5랑 b를 더한 거. 근데 이 녀석이 누구 위에 있다? 요 직선 y는 2x 빼기 1 위에 있다. 자, 그럼 y 자리에는 이 점의 y값, 즉 2분의 5 플러스 b를 넣을 수 있고 x 자리에는 요 점의 x값 2분의 -2 플러스 1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떤 모양? 2a 빼기 b는 11이라는 형태가 나온다. 맞나? 뭐 나오겠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점 -2,5랑 a, b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a에서 -1 뺀 거 분의 b에서 5를 뺀 거. 자, 근데 이 녀석이 누구랑 수직이다? y는 2x 빼기 1. 근데 이 녀석의 기울기는 2죠, 2. 자, 그러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즉 a 플러스 2분의 b 빼기 5랑 2를 곱한 거는 -1. 수직 조건이죠. 두 직선의 수직 조건. 자, 그래서 이 식을 역시 정리해보면 a 플러스 2b는 8이라는 형태의 식이 나온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중점 조건으로 나온 식이랑 수직 조건에서 나온 식, 두 식을 뭐 하게 되면 연립하게 되면 바로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 6, b는 1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럴 것 같죠? 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점의 평행이동. 문제는 1336번이고요. 자, 평행이동 x, y였던 점을 x 빼기 3, y 플러스 a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5, -1이 직선 y는 4x 빼기 5 위의 점을 옮겨질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자, 너무 쉽죠? 자, 이미 이 평행이동이 뭘 의미합니까? 원래 x였던 게 x 빼기 3이 됐다. 즉 x는 얼마만큼? -3만큼 이동했다. y는 얼마만큼 이동했다? a만큼 이동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이 해주면 되죠. 요 점의 x값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럼 5 빼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얼마만큼? a만큼. 플러스 a.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얘가 이 녀석이 이동한 점이 되는 거죠. 저 평행 이동만큼. 알겠죠? 다시 적어보면 2, a 빼기 1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이 직선 위의 점으로 옮겨진다. 즉, 저 직선의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y자리에 a 빼기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y자리에 a 빼기 1은 4 곱하기 2 빼기 5. 요걸 만족한다는 뜻이네요. 요 점이 이 직선의 점이니까. 자, 그럼 이거 마저 풀면은 8 빼기 5는 3이죠? 3인데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이 이게 바로 a. 그래서 a는 얼마? a는 4번. 알겠죠? 그러니까 이 평행 이동 표현 방법을 알으라는 거죠. x, y가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a만큼 이동했다는 뜻이네.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그대로.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번 직선의 평행 이동. 문제는 1342번이고요. 자, 역시 또 평행 이동인데 x, y라는 녀석이 어떻게 이동되는? x였던 건 x 플러스 2, y였던 건 y 빼기 1. 즉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평행 이동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에 의해서 직선 L이 뭐가 된다? L이 요 평행 이동에서 이렇게 된다. 이때 직선 L의 방정식 구해라. 자, 이 직선 L을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반대로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다시 직선 L이 될까요? 반대로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 이동해서 된 거니까 반대로 다시 이 녀석의 x값을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원래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서 얘가 된 거니까 반대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다시 직선 L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직선 L을 구하면 되겠네요.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서 얘가 된 거니까 반대로 얘를 뭐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걸 반대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y도 이걸 반대 플러스 1만큼 이동하게 되면 원래 거로 되도록 할 거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직선이잖아. 직선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자, x 빼기 2가 뭘 의미하는 거죠? x 빼기 2가?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자, 근데 직선은 이동한 만큼 빼는 걸 표현해야 되죠. 즉, 이 x자리에다가 자, 이 x자리에 뭘 넣자? x 빼기 이동한 만큼. 근데 지금 이동한 만큼이 마이너스 2야.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거죠. x자리에다가. y자리에 뭘 넣어야 됩니까? y 빼기 이동한 만큼. 자, 지금 얼마만큼 이동했죠? 플러스 1만큼. 그러면 1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 바로 뭐다? 평행 이동하기 전의 식 L이 되는 거다. 자, 그럼 마저 계산해보면 y 빼기 1은 마이너스 쓰고 x가 이제 얘가 된 거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그럼 마저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빼기 2에 플러스 2 빼기 1인데 빼기 1 넘기면은 플러스 1? 없네? 이게 끝이네? 이게 끝이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한 건 근데 어디까지나 평행 이동 x축 얼마만큼 y축 얼마만큼. 근데 또 우리가 도형 즉 직선 같은 경우,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 즉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이동한 만큼 빼는 걸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x 빼기 이동한 만큼, y 빼기 이동한 만큼 해서 표현해서 식을 완성한다. 이 가정을 알으라는 얘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3번 포물선의 평행 이동. 문제는 1349번이고요. 자, 포물선 y는 2x제곱 빼기 12x 플러스 12를 x축의 방향 얼마만큼? k-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 얼마만큼? k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에 있을 때 꼭지점이 이때 상수 k 값을 구해라. 자, 이건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자, x축의 방향 얼마만큼? k 빼기 1만큼이래. 만약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원래식 이거잖아요. y는 2x제곱 빼기 12x 플러스 10인데 자, x축의 방향 얼마만큼? k 빼기 1만큼. 자, 그럼 우리가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동만큼 뭐 하는 형태로? 빼는 걸로 표현해야 된다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녀석 식의 x 자리에 뭘 넣어야 되느냐? 이동만큼 빼는 형태. 즉, x 빼기 k 빼기 1. 요걸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각각의 x 자리에다가 이 녀석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y축으로 y 방향 얼마큼 이동했다? k 플러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y 자리에는 y 빼기 역시 이동한 만큼 k 플러스 4 이걸 넣어서 식을 완성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귀찮죠? 딱 봐도 이거 넣어서 제곱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런 포물선, 이런 2차 같은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좀 식을 좀 심플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평행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심플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고쳐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완전 제곱 형태 고쳐보면 y는 2에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2. 자, 근데 얘는 뭐의 제곱? 당연히 x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6이니까 x 빼기 3을 제곱하면 나오는 형태죠. 자, 근데 이걸 제곱하면은 쓸데없는 거, 3에 제곱한 거 그건 빼줘야 되니까 요게 바로 이 녀석이 똑같은 건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죠?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8 근데 뒤에 뭐가 있다? 플러스 12. 자, 결과적으로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6. 누가? 얘가. 자, 이게 바로 원래 요 식이었던 거죠. 자, 근데 우린 요 식에다가 뭘 넣을 거냐? x자리 뭘 넣고요? 얘를 내야 되겠죠. x 빼기 k 빼기 1. x 빼기 가로 풀게요. k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럼 x자리 얘가 들어가는 건데 뒤에 빼기 3이고요. 이거의 제곱에 앞에 2가 있고 뒤에 빼기 6이 있고 y는 얘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y 빼기 k 빼기 4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y는으로 정리해보면 2 곱하기 가로 안에는 뭐냐? x 빼기 k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빼기 4 몽땅 넘겨주면 여기는 플러스 k랑 마이너스 4 넘으면 플러스 4니까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은 얼마가 됩니까? 이 2차 함수 꼭지점은 x 값은 이 안에 0이 될 때니까 k 플러스 2 꼭지점 x 값 그리고 얘가 0이 되면 남는 거는 뒤에 있는 얘니까 얘가 꼭지점의 y 값 이게 바로 이동한 녀석의 꼭지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꼭지점이 어느 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는 건 누구 값이 뭐다? y 값이 0이라는 거죠.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면 y 값이 0이라는 뜻이잖아요. 꼭지의 y 값. 즉 k 빼기 2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k는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화짜리 문제인데 좀 어려워 보이죠? 자, 그런데 요번에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다르게. 이건 어디까지냐 도형의 평행 이동 기준을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점의 평행 이동으로도 풀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자, 아까 요 식을 고친 게 이 녀석이었죠. 자, 그럼 이 녀석은 꼭지점이 얼마다? 꼭지점이 x는 3이고 그때 y값은 마이너스 6. 이게 꼭지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포물선의 꼭지점 이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 얼마만큼? k 빼기 1만큼. 즉, 그러면 꼭지점도 이동이 되겠죠. 근데 꼭지점은 뭐기 때문에? 꼭지점은 점이기 때문에 이동한 만큼 더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은 어디로 이동되냐 하면은 3,6 마이너스 6이라는 꼭지점은 어디로 이동이 되냐 하면은 x축의 방향 k-1이니까 3에다가 k-1을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점을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6은 얼마만큼 이동한다? 플러스 k 플러스 4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이동된 꼭지점. 이 이차함수에 이동된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꼭지점이 어느 축에 있다? x축이 있다. 아까 똑같죠? 꼭지점의 y값이 뭐다?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역시 k는 얼마? 2라고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형을 이용한다고 보는 것보다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 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편한 문제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점을 이동을 기준으로 풀지, 아니면 도형의 이동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지. 그건 뭐 자기 마음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원의 평행 이동. 문제는 1352번이고요. 두 원. 첫 번째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 아, 길다. 요런 원이고요. 두 번째 원, 5-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빼기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어떤 평행이동이냐면 x, y였던 게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 평행이동. 즉, x축을 얼마만큼? a만큼. y축 b만큼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는 평행이동이죠. 자, 이거에 의해서 원 5를 평행이동했더니 원 5-이 겹쳐졌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b를 곱한 거의 값을 구해라. 자,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야. 앞에 풀었던 건 똑같이. 도형의 이동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점의 이동을 기준으로 할 거냐. 자, 그래서 사실 쉬운 거는 점이 좀 쉽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자, 첫 번째 원. 이거를 좀 우리가 보기 좋게 고칠게요. 어떻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 알 수 있는 형태. 즉, 완전 제곱식 형태로.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6x니까 이 5라는 원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3의 제곱. 거기다 빼기 9를 해야 요 x제곱 빼기 6x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니까 y 플러스 1을 제곱한 다음에 빼기 1을 해야 y제곱 플러스 2y 나올 거고, 거기다 플러스 6은 0.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는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합치면 마이너스 10. 거기다 6 더하면 마이너스 4. 그러면 이항하게 되면 4. 자, 즉 이 원 5, 원 5는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즉 중심은 얼마고요? 중심은 3,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요. 이게 원의 중심이고요. 반지름 R은 2 라는 걸 알 수 있죠. 2의 제곱이 4니까. 자, 원 5에 대한 얘기를 끝냈고요. 자, 이번엔 5-, 원 5-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는 x제곱 빼기 4x니까 x 빼기 2를 제곱해야 되겠죠? 물론 빼기 4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2y니까 y 빼기 1을 제곱한 다음에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y제곱 빼기 2y 나올 수 있죠. 근데 거기다 이제 숫자는 플러스 1이 붙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 넘기면 어차피 얘는 없어지니까 빼기 4 넘기면 그냥 4. 자, 그럼 이 원 5-는 중심이 어디고요? 2,1이란 거 알 수 있고, 반지름 R은 얼마다? R은 역시 2다. 아, 당연히 이겠죠. 반지름 같겠지. 평행 이동한 거잖아. 요러한 원을 평행 이동 이렇게 옮겼다고 해서 원의 크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같겠죠. 다만 뭐는 다를 수 있다? 중심은 다를 수 있죠. 이동한 만큼 변해야 되니까. 자, 원래 원의 중심이 어디였다? 얘가 3,1이었다. 아, 3,-1이었다. 근데 얘가 평행이동돼서 어떻게 됐다? 2,1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원의 중심이. 그럼 끝났죠? 내가 아까 점을 기준으로 풀자는 게 이 중심을 가지고 풀자고 했던 얘기입니다. 점을 가지고 풀자고 했던 게. 자, 우린 지금 x축으로 a만큼, y축 b만큼 하는 평행이동이거든요. 점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한 만큼 어떻게 된다? 더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에다가 뭐 더한 거? a 더한 거. 그게 바로 평행 이동한 점의 x값. 얼마? 2가 돼야 될 거고요. 역시 마이너스 1에다 뭐 더한 거? b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게 평행 이동한 점의 y값 얼마?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풀게 되면은 a는 얼마고요? a는 마이너스 1. b는 얼마? b는 2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하자? 곱해라라고 내가 써놨네요. 그럼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점 가지고 푸는 게 좀 좋긴 해. 아니면은 뭐 이렇게 풀어도 되죠. 어떻게? 자,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다? a만큼 이동했어. 자, 그 말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x축을 a만큼 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뭘 넣자? x 빼기 a를 넣자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y자리에 뭘 넣자? b만큼 이동했으니까 y 빼기 b를 넣자는 얘기죠. 이게
도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하고 빼는 걸로 식의 표현을 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반대로. 자,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1 넣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어서 만들어진 식이 바로 누구다? 이동된 후의 식. 누구? 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x 대신 x 빼기 1을 넣게 되면 x 빼기 a 빼기 3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y 대신 y 빼기 b를 넣게 되면 y 빼기 b의 플러스 1의 제곱은 4. 즉 얘가 바로 얘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빼기 a 빼기 3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똑같이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빼기 1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2가 돼야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자,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으로 생각해서 풀어도 되고 이 도형의 중심,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즉 점을 기준으로 점의 평행 이동을 써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걸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5번 평행 이동의 활용이고요. 문제는 1360번입니다. 자, 직선 y는 2x 빼기 4를 x축의 방향으로 3a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빼기 10y 플러스 4는 0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우리 좀 쉽게 할 수 있죠. 일단 이 직선을 평행 이동을 일단 해야 되겠죠? 자, x축의 방향 얼마만큼? 3a만큼. y축의 방향은 a만큼이니까 원래 있던 y 자리에다가는 y 빼기 a, y 빼기 이동한 만큼.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직선의 식을 이동한 걸 표현해야 될 때는 빼는 걸로, 이동한 만큼 빼는 걸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하고 x 대신 뭘 넣자? x 빼기 3a를 넣자. 이렇게 이동한 만큼 빼는 형태로 해야 이동한 걸 나타내는 식이 된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은 y는 2x 빼기 6a, 근데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a 되니까 빼기 5a, 그 다음에 빼기 4는 그대로. 자, 이게 바로 평행 이동시킨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중요한 그거죠. 요 직선이, 평행 이동한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뭐 한다? 이등분한다. 자, 여기서 넓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거는 반드시 어디 지나야? 원의 중심을 지나야 가능한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야 딱 당연히 절반 될 거 아니야. 자, 즉 그 말인 즉슨 요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즉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한번 구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에 빼기 9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10y는 y 빼기 5를 제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25니까 25로 빼면 되겠네요. 알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4가 있는 형태네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일단 마무리가 됐으니까 식을 정리해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5의 제곱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0이니까 넘기면 30. 근데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반지름은 별 필요가 없죠. 왜? 우리 중심이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5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점이 마이너스 3,5다. 근데 이 점을 누가 지난다? 요 평행 이동한 직선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y는 뭐가 나온다? y는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5는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6 빼기 5a 빼기 4. 자, 그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5에 넘기면 플러스 5a가 되고요. 플러스 5 넘기면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3이란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쉽죠? 뭐 별로 여기서 중요한 그거죠. 직선의 원의 넓이 이등분한다는 걸 뭘 의미한다? 아, 요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구나. 이게 바로 이 문제 포인트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 점의 대칭 이동. 문제는 1369번이고요. 점 P 3,-1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를 할 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죠? 그려봅시다. 자, 원래 점 P는 3,-1입니다. 그러면 3,-1. 점 P.
자, 근데 이 녀석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다. y축. 그럼 이쪽에 대칭 이동했다. 그럼 당연히 누구 보고 바뀐다? x 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A.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했다.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xy의 부호가 동시에 바뀌어야 되죠. 즉, 3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었던 건 1이 돼야 되니까 이게 바로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 되겠죠? 요렇게. 당연히 여긴 수직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6이 될 거고요. 자, 높이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높이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6, 2, 12에다가 나누기 2 하면 답은 6.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문제 풀다가 뭐 도형의 넓이 이런 거 구해라. 뭐 이게 어떤 도형인지 판단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 직선의 대칭 이동. 문제는 1373번이고요. 자, 직선 y는 2x 빼기 5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점 6,-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라. 자, 그럼 일단은 이 직선을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했다. 자, x축. 보통 어떤 직선을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x축에 뒤집으면 아마 보통 이런 식이 되겠죠. 뒤집힌 형태. 그럼 누구 보고 바뀐다? y 보고 바뀐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야 돼.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자, 요 녀석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 녀석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근데 이 녀석의 수직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자, 수직이란 거는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란 거죠. 뭐 그러면 당연히 2분의 1이겠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y는 2분의 1x 플러스 뭐시기? 뒤에 y절편 모르니까. 자, 근데 얘가 이 k를 구하라고, 이 y절편 구하라고 준 힌트가 있죠? 요 점을 지난다. 6, 마이너스 1. 자, 그 말은 x가 6일 때 y는 뭐가 나온다? y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넣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6은 3이고 3이랑 k도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2분의 1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쵸? 몇 번? 답은 4번. 아우, 굉장히 쉽죠? 난이도도 핫짜리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포물선의 대칭 이동. 문제는 1382번이고요. 자, 다음 보기 곡선 중에서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풀어져 있는 형태를 생각하면 조금 거시기 합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형태? 뭔가 완전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 즉 꼭지에 말 수 있는 형태 한번 고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y는 뭐의 제곱? x 빼기 2를 제곱해야 얘랑 얘가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2의 제곱한 거 4는 필요가 없으니까 빼기 4를 해준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식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2가 되겠네요. y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쵸? 자,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냐? 이제 저런 형태 만들어줄 수 있냐? 그 찾는 건데, 자, 얘 어떻게 이동하면 될까요? x 자리에 뭐 넣으면 돼?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넣게 되면 뒤에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 없어지고 그냥 x제곱이 될 거고요. 근데 빼기 2가 거슬린다? 그럼 뒤에다 뭐 붙이면? 플러스 4를 붙이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x 대신에 2를 넣었다는 거는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고 이 뒤에 플러스 4가 붙었다는 거는 y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이동했다. 원래 요랬던 녀석을. 그래서 요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평행 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는 형태죠. 지금 만들 수 있는 모양이란 거죠. 오케이? 쉽죠? 자, 그래서 내가 일단 요 식을 이렇게 뭔가 좀 생각하기 편한 형태 고친 이유를 알겠죠? 요 형태면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요망이 되는지 판단하기 힘들거든. 식이 풀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식을
이렇게 고추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제 니은 봅시다. 니은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래.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뭐가 필요할 것 같냐? 일단은 x축으로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2를.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y는 x제곱 빼기 2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조망이 나오려면 y가 뭐로 바뀌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빼기 2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즉 조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다시 이제 그 단계를 보게 되면 처음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었다. 그 말은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거는 무슨 대칭 이동? y 부호 바뀌었다는 거는 x축 대칭 이동. 자, 그래서 원래 요랬던 녀석, 원래 주어진 곡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x축 대칭하면 만들 수 있는 녀석이다. 그러면 이제 겹쳐지는 녀석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니은도 역시 겹쳐질 수 있는 도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양을 봐봐. 모양이 얘를 쓰는 것보다 얘를 쓰는 게 좋아 보여. 배치가 똑같잖아.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뭔가 배치가 비슷하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 근데 부호가 되게 이상하게 바뀌어 있거든, 보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 자, 요 녀석을 x축 대칭.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누구 부호가 바뀝니까? y 부호가 바뀌겠죠. 즉, 마이너스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 그럼 다시 넘겨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2.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직까지 똑같지가 않죠? 그러면 다시 이 녀석을 y축 대칭. y축 대칭. 자, y축 대칭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x 부호를 반대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x 빼기 2. 자, 그럼 결론적으로 y는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x는 제곱하면 그냥 x 제곱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4x 빼기 2 이렇게 되네요. 알겠죠? 만들어졌죠? 그럼 결국 우리는 원래 요랬던 녀석, 원래 녀석을 어떻게 x축 대칭 한번, y축 대칭 한번 해서 요 모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뭐였죠?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이 여기 있던 거를 어떻게 반대편으로 보내는 게 원점 대칭이었죠? 원점 기준으로 반대편 보내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XY 부호가 싹 다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이 식의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쓰고요.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써서 식을 바꾸면 바로 요 모양이 만드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디귿에서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원점 대칭이란 거는 뭐랑 똑같다? 원점 대칭은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을 한 번씩 한 거. X축, Y축을 한 번씩, 얘를 한 번씩 대칭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점 대칭이다. 사실 점으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점을 X축 대칭하게 되면 이쪽으로 갖고 오고요. 이 점을 다시 Y축 대칭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겠죠. 즉, 원점 대칭이랑 똑같겠죠. 다시 반대로 얘를 Y축 대칭하면 이쪽으로 올 거고요. 이 점을 다시 X축 대칭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고. 역시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원점 대칭은 결국 뭐랑 똑같다? X축, Y축으로 한 번씩 이동해서 만든 거랑 같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디귿까지 맞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리을. 리을은 일단 딱 보자마자 탈락입니다.
리에는 딱 보자마자 절대 이 녀석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뭐 보고? 자, 리에 같은 경우 y는 2x제곱 빼기 8x 플러스 4 얘를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얘는 뭐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에 빼기 4 근데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2가 곱해져 있고 뒤에는 플러스 4니까 마저 정리하게 되면은 2에 x 빼기 2의 제곱에 빼기 8이다 플러스 3은 빼기 4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식의 모양이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이 녀석은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x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다르잖아요. 얘는 x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없다. 즉 1이고요. 얘는 2죠. 그러면 이 녀석이 대략 한 요 정도 폭에 가진 이차함수라면 얘는 앞에 2가 곱해졌으니까 값이 더 크게 나오니까 어떤 형태? 훨씬 더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야. 즉 그래프의 폭이 바뀌는 거죠. 이차함수의 폭이. 자, 이차함수의 폭이 바뀌었다. 폭이 바뀌었다는 거는 평행 이동 및 대칭 이동을 해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차함수의 폭이 바뀌냐? 그럴 일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른 것만 봐도 폭이 다른 이차함수네. 즉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형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 및 대칭 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녀석은 기역, 니은, 디귿 몇 번?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자, 유형 9번 원의 대칭 이동. 문제는 1386번이고요.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ax 플러스 2by는 0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8x 빼기 14의 꼭지점과 일치한다.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원을 원점에 대해 대칭한 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녀석의 원의 중심. 자, 완전 제곱식 고쳐봅시다. x제곱 빼기 4ax는 x 빼기 2a를 제곱하면 되죠? 그쵸? 물론 이거 제곱하면 2에 제곱한 거는 쓸데가 없으니까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by 얘는 y 플러스 b를 제곱하면 되겠죠. 물론 b제곱은 쓸데가 없으니까 빼주고요. 이게 0. 근데 어차피 우리는 물론 완성을 해볼까요? 보기 좋게 x 빼기 2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은 4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그럼 원의 중심 몇 콤에 2a 콤마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이게 원의 중심이죠. 자, 근데 이 원의 중심을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됩니까? x, y 부호가 싹 다 바뀌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a 콤마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점이 포물선의 꼭지점과 일치한다. 그러면 이 포물선의 꼭지점도 마저 구하라는 얘기겠죠? 문제 굉장히 귀찮게 만들었죠? 왜 이렇게 만들었지? 자, 보면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빼기 14. 얘는 마이너스 하면은 x 플러스 4의 제곱에 빼기 16. 근데 빼기 16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 16 될 테니까 얘랑 합치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요렇게.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중심, 꼭지점. 꼭지점은 x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0 되니까 y는 얼마? 2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뭐 한다? 일치한다.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 a는 2가 돼야 되고요. b는 2가 돼야 되니까 b도 2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a, b 값을 뭐 한 거? 뺀 거. 즉, 2 빼기 2. 그 답은 얼마? 답은 0이 되겠습니다. 조금 계산이 귀찮지만 내용 자체는 되게 쉽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0번. 도형 fx, y는 0의 대칭이동. 즉, 도형의 대칭이동인데요. 문제는 1393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 이때 y는 fx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프를 좀 더 크게 그려보면 어디 지나나? 마이너스 3을 지나나? 마이너스 3과 2를 지난다. 그럼 대략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디 지난다? 마이너스 1이 지난다. 이렇게. 대충 이런 형태네요. fx가. 자, fx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표현해야 될 거는 절대값 fx죠. 절대값 fx. 자, 그래프에 절대값 씌운다. 그럼 일단은 우리 절대값의 의미.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안의 값이 안의 값이 양수든 음수든 나오는 결과는 다 양수 나와야 되죠. 양수일 때는 그대로 쓰면 되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자, 그럼 이 함수 모양 봤을 때 음수의 부분. 즉, 이 함수의 y값이 음수의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밑에 부분이죠, 밑에 부분. 그쵸? 그럼 이 밑에 부분에 절대값 씌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밑에 부분에 있는 모든 y값이 양수로 바뀌면서 그래프 모양이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3이었던 거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서 요렇게 식이 뒤집힐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이 됩니까? 물론 마무리하자면 원래 양수였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될 거고요. 요렇게.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양수, 다 양수. 오케이? 자, 그럼 이 빨간색 부분과 원래 흰색 부분이 둘러싸인 부분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당연히 이거 파란색. 당연히 이 안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안의 부분은 어떻게?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이 사다리꼴 넓이, 윗변,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윗변의 길이는 1, 아랫변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4. 그럼 1 더하기 4에다가 곱하기 높이는 여기 3이니까 3. 거기 다시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바로 요 사다리꼴 하나의 넓이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밑에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약분되면은 3, 5, 15.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해됩니까? 쉽죠? 어렵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값 fx. 절대값 fx의 의미가 뭐다? 그 그래프에서 x축의 아래에 있던 부분을 어떻게 하자? 뒤집자. 위쪽 부분으로. 이때 뒤집을 때는 x축 대칭 형태로 뒤집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대칭 이동의 활용. 문제는 1396번이고요. 자, 강당에서 세 학생이 있습니다. 한준이도 있고, 다현이도 있고, 승진이도 있다. 자, 이걸 점으로 나타내었더니, 강당에 있는 세 친구의 위치를 좌표평면에 점으로 나타내었더니, 자, 다현이는 한준이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원점 대칭 형태의 위치에 있고요. 승진이는 다현이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의 위치에 있더라. 자, 이때 다현이의 위치의 x좌표를 a, 승진의 위치의 y좌표를 b를 할 때 a 빼기 b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되겠네. 세 명 중에 기준을.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놀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다현이랑 승진이의 어떤 좌표니까 기준을 한준이로 잡겠습니다. 한준이. 자, 한준이가 a, 여기 AB를 썼으니까 P, Q. 한준이 위치가 P, Q 위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준이 위치를 가지고 누굴 알아보냐? 다현이를 알아보죠, 다현이. 다현이는 한준이가 원점 대칭이래.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XY의 부호가 동시에 바뀌어야 되죠. 즉, P였던 거는 마이너스 P, Q였던 건 마이너스 Q. 즉, 이게 바로 다현이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진이. 자, 승진이는 다현이와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뭐가 바뀌는 거였죠? xy 위치가 바뀌는 거였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p였던 거는 이 뒤쪽 y 위치에, 마이너스 q였던 거는 x 위치에 이렇게 오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준이 기준으로 다현이와 승진이 위치를 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가 문제에서 뭘 물었다? 다현이의 위치 x좌표. 이게 바로 마이너스 p. 즉, a를 일단 마이너스 p라고 놓을 수 있고요. 승진이 위치 y좌표. 뭐죠? 역시 마이너스 p죠. 그럼 b도 마이너스 p. 자, 그래서 이때 a랑 b를 빼자. a 빼기 b. 둘 다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 빼기 마이너스 p. 당연히 답은 0이겠죠. 똑같은 거 뺐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활용이죠, 활용. 활용이면은 이제 약간 너희들이 뭔가 식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파트 아니야.
이때 이게 문제를 잘 읽어보고 뭔가 기준을 누구를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준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식이 쉽게 만들어서 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쫄지 말라고 만든 문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2번. 점 A, B에 대한 대칭이동. 문제는 1406번이고요. 자, 점 A, X, Y를 점 B, 4,3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이 점 C, 5,8이다. 이때 X 빼기 Y 값을 구해라. 자, A를 누구 기준으로? B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다. 그래서 점 C. 이게 점 C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가 X, Y고 얘가 얼마다? 5,8이다. 그리고 얘가 얼마다? X, Y다.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뻔하죠. 이 두 점에 무슨, 얘가 왜 X, Y야, B가. B는 4,3인데.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 두 점의 무슨 점? 중점이 얘란 거죠, 중점. 너무나 쉽죠? 즉, 2분의 x 플러스 5는 이 녀석, 이게 4. 아이씨. 자, 그 다음에 이제 y 값. 2분의 y 플러스 8은 3.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점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x 플러스 5는 뭐랑 같고요? 8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8은 뭐랑 같다? 6이랑 같다. 자, 그럼 이항하게 되면 x는 뭐랑 같고, x는 3이랑 같고, 이항하게 되면 y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2랑 같다. 끝. 그러면 x랑 y를 뭐 하자? 빼자. 3 빼기 마이너스 2. 답은 얼마? 답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3번.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대칭이동. 문제는 1412번이고요. 점 1,-2를 직선 x 빼기 y 플러스 2는 0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자, 뭐 그림을 표현해 보자면 직선이 x 빼기 y 플러스 2는 0이 있고 여기 점이 1,-2가 있을 때 얘를 대칭이동한 점, 얘를 구해라. 그 얘기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일단 a, b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 거리랑 어떻다? 대칭이동인 것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수직이 이루어져야 되죠. 요 두 점 연결한 직선과 이 기준선, 즉 x 빼기 y 플러스 2는 수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써서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 두 점의 무슨 점?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중점을 구해보면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마이너스 2. 얘가 어디 위에 있다?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직선의 식에 대입해보면은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2분의 b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요렇게 식이 만드시네요. 자,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1 빼기 b 플러스 2 플러스 4는 0. 이 플러스 2는 이제 이 전체에다 마이너스니까 바꿔준 거죠, 부호를.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a 빼기 b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7. 넘기면 마이너스 7. 자, 이런 식이 항이 만드시고요. 이제 두 번째. 요 두 점으로 만든 직선과 요 직선은 수직. 즉,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이 두 점으로 만든 직선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 즉, a 빼기 1분의 y 변화량. b 빼기 마이너스 2. 얘랑 이 직선의 기울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기울기 1이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곱하기 1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정리해보면 b 플러스 2는 뭐랑 같다? 양변에 a 빼기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랑 같고 마이너스 a를 넘겨주게 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구했던 식과 방금 구한 식 해서 a, b로 된 식 두 개 나오니까 두 식을 더해보면 2a는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4. 자, 그럼 마이너스 4를 아무데 편한데 넣게 되면 b는 3? b는 3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평행 이동한 대칭 이동한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3이 돼야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번.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리 최소값. 문제는 1421번이고요. 두 점 A, B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자, 그래프를 펴내보면 점 A는 2,5입니다. 2,5. 점 B는 6,3입니다. 6,3. 자, 그러면 이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점 P가 여기 있다 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요 거리 AP랑 BP 더한 거 최소값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렇게 미리 방법 알려줄게요. 점 A를 내가 X축 기준으로 대칭시킬게요. 아래쪽에 이렇게. 그러면 Y 값이 바뀌겠죠? 마이너스 5로. 이게 바로 A-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A랑 P를 연결한 거랑 A-랑 P를 연결한 거랑 서로 어떻게 될까요? 같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커다란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 형태니까. 즉, 이 거리랑 같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AP 더하기 BP. 즉, 얘 더하기 얘. 근데 얘랑 같은 게 밑에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얘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어떨 때 최소가 되겠냐? 이 P가 어디 있을 때? P가 얘랑 이 점을 직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딱 직선 연결했을 때, 이 위치, 여기에 점 P가 있으면은 이게 최단거리 아닐까? 지금 그림을 봐서 하겠지만, P가 조금만 이 위치를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돼버리면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직선을 바로 갔을 때에 비해서. 즉,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바로 연결했을 때, 얘를 평행 X축으로 대칭 이동한 점과 이 점비를 바로 연결했을 때, 직선을 만들었을 때,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P의 위치일 때가 바로 최단 거리가 될 때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지금 최소값, 즉 이 최단 거리 구한 거니까 이 거리만 구하면 되겠죠. 이 거리. 즉 6,3이랑 2,-5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한 공식 쓰게 되면 루트 6 빼기 2, 즉 4의 제곱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5니까 8의 제곱. 4의 제곱은 16, 8의 제곱은 64. 그러면 얼마입니까? 루트 80 나오지 않을까요? 16 더하기 64니까. 80이면은 얼마가 되냐? 8은 16 곱하기 5, 4루트 5인가?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되겠죠.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거. 물론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걸 기억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긴 하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5번.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활용입니다. 문제는 1430분이고요. 자, 점 3,1을 지나는 직선 L을 X축의 방향 6만큼 평행 이동한 후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때 직선 L의 방정식 구해라. 원래 직선의 방정식. 자, 원래 직선에 대해서 주어진 힌트는 이러한 점을 지난다는 것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나는 점을 알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y 빼기 2는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3.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할 때 일단 이걸로 일단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이 직선의 식을 L을. 이게 L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정리는 일단 내버려 둡시다. 자, 이 직선 L을 X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6만큼 평이동이다. 자, X축의 방향 6만큼 평이동했다는 얘기는 X 대신에 X 빼기 6을 넣자는 얘기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Y 빼기 2는 M에 X 빼기 6 빼기 3이 빼기 9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바뀌겠네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직선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자, Y는 X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XY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XY 위치가. 자, 그 말은 Y 자리에는 X가
x 자리에는 y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즉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요 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즉 x에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넣어보면 마이너스 4는 m 곱하기 마이너스 12랑 같네요. 그럼 양변 마이너스 12를 나누게 되면 m은 얼마? m은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그 m을 다시 어떻게? 올레씩 여기다 넣게 되면 우리는 직선 L이 구해지는 거겠죠? 즉 y 빼기 2는 3분의 1에 x 빼기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y는 3분의 1x에다가 곱하면 빼기 1인데 넘기면 플러스 2. 자, 그러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1. 이게 바로 직선 L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그 시킨 대로 쭉쭉쭉 하면 되는 그런 스타일 문제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6번. 도형 f, x, y는 0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문제는 1438번이고요. 자, 방정식 f, 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오른쪽 그림 같다. 딱 어떤 도형인지 보이죠? 중심이 마이너스 1,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이 방정식 f, 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자, 그럴 때 이때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라. 그 얘기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자, 일단 보니까 xy 부호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즉, fx, y였던 게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자, xy가 싹 다 바뀌는 거는 어떤 평행 이동을 했을 때, 평행 또는 대칭 이동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쵸?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자, y 플러스 2가 되려면 y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y 자리에 y 빼기 2가 들어가야 되겠죠? y 자리에. 그래야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바뀌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얘가 방정식이란 거야.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 자, 그럼 방정식에서 y 자리에 y 빼기 2가 들어갔다는 의미는 뭐다? 아이씨, 이거 굳이 지울 필요 없었는데 y 자리에 y 빼기가 들어갔다는 건 y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죠. 왜냐면 도형의 방정식은 이동한 만큼 빼는 걸로 표현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원래 f, x, y가 뭐였다? 이거였다. 요런 원이었어. 자, 얘를 일단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이 이동이 되겠죠. 원점 대칭. 자, 그래서 우리 원점 대칭한 다음에 y축을 얼마만큼? y 빼기 2니까 y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이만큼. 자, 그럼 얘는 중심이 여기 될 테니까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이만큼 올리게 되면은 중심이 1, 1이 돼서 요러한 원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이란 걸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되죠? 자, 답은 1번인데 요번에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방금 한 거랑 좀 다르게. 자, 어떻게 풀 거냐? f, x, y였던 거를 일단은 f, x, y 플러스 2로 바꿀게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f,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바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 x, y가 x, y 플러스 2가 됐다. 자, y 플러스 2가 됐다는 거는 원래 여기 있던 y 자리에 y가 y 플러스 2가 됐다. 근데 y 플러스 2 의미는 뭐다? y 빼기 마이너스 2를 의미하는 거죠. 즉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요랬던 녀석이. 자, 그럼 역시 또 그래프로 급편해 보면 원래 게 이거잖아요. 얘가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다. 그 밑으로 두 칸. 즉 이게 되겠죠. 원래 중심이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겠죠. 이게 누구다? 이게 이 녀석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모양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된다. 즉 뭐가 바뀌었다? XY 부호가 싹 다 바뀐 거죠. XY 부호가 싹 다 바뀌었다는 거는 무슨 대칭을 했다? 원점 대칭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원점 대칭. 그러면 반대편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역시 몇 번? 1번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는 푸는 방법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대칭 이동 먼저 할지, 원점 이동 먼저 할지, 뭐 대칭 이동 먼저 할지, 평행 이동 먼저 할지, 아니면 평행 이동 한 다음에 대칭 이동 할지, 그건 사실 푸는 사람 마음이야. 어떻게든 모양만 만드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모양만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쫄지 말고요. 그냥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고 그에 맞춰서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요번 학기 마지막 문제 풀어봤고요. 근데 확실히 내가 수업을 요번에 고등학교 2학년 교재까지 중학교 2학년부터 중2, 중3, 고1, 고2 수업을 다 진행해 보니까 고1 내용이 제일 많네. 내가 직접 수업해봐도 그런 것 같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왜? 아니, 안 그래도 갑자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 내용이 어려운데, 게다가 1학기 내용이 이렇게 길기까지 하니까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지. 자, 그렇지만 뭐, 좀 참고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학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좀 더 노력해 보세요. 자, 그래서 수업 끝!